네, 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2020년 5월 4일 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 공주시 주저앉은 지역 경기의 심폐소생술. 세종시가 코로나 민생 경제 지원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모두 2,064억 원을 지원하는 민생 경제 지원 대책은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진자 방문 점포 등 직접 피해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기업 지원 및 일자리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전국 2,170만 가구 4인 기준 100만 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가정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4일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코로나로 인한 직접 피해 지원으로 확진자 방문 음식점, 카페 등 모두 44곳에 업소당 1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1차로 지급했다. 국비 3억 700만원을 활용해 업소당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분은 지난달 29일 기준 관내업소 56곳이 신청을 마쳤다. 시는 적격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 및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모두 55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30억 원도 투입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20억 원은 2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경영안정자금 120억 원에 코로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추가한 22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기준 29개 업체에 86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수급자 3만 1,300명에게 지급되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1인당 40만원씩 총 129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13일 기준 2만 9,037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 긴급 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데 40억 900만 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억 712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지원 대책 홍보, 지원 대상 발굴 등 신속한 집행에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여기 지금 공주도 연속해서 있어서 공주시 이야기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용은 거의 지금 지자체별로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이용자 편의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와 공주페이 선불카드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세대주 소유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며 18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주시에서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온 생활안정자금과 별개로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네, 아마 지자체별로 다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잘 챙기셔서 요거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전 아파트 중에 중대형 평형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어서 그거 읽어드리겠습니다. 희소성숙, 대전 아파트 중대형 평형 몸값 상승. 대전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공급되면서 중대형 평형대가 귀한 몸이 되고 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위주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중대형 물량이 줄어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대의 공급은 전무하다. 지난해 3월 분양한 대전 아이파크시티를 끝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평형대는 분양 시장에 드문 불출인 상황이다.
이 같은 중소형 평형대 위주의 공급은 사회적 현상 변화에 기인한다. 핵가족화, 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은 중소형 평형대로 선보였다. 공공 분양에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소형 평형대 위주의 공급으로 돌아서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소형 평형대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다. 서구 도마, 변동 3구역도 과거 계획된 중대형 평형대를 줄이고 소형 평형대를 늘리는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최근 서구청에 제출했다. 이처럼 중대형 평형대의 공급이 줄면서 몸값은 높아지는 양상이다. 실제 도안 신도시 내 A단지의 경우 지난해 6월 전용 125제곱미터는 7억 6천만 원에 팔렸지만 지난달 3월 9억 5,300만 원에 주인이 바뀌면서 약 2억 원 가까이 몸값이 뛰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 리스크로 기피하던 중대형 평형대 공급이 끊기면서 갑천 3블럭, 대전 아이파크시티 등 최근 몇 년 새 공급된 중대형 평형대에도 높은 웃돈이 붙고 있다며 핵가족화 시대에도 여전히 중대형 평형이 필요한 대가족 수요는 있고 이런 희소성을 기반으로 투자 수요도 여전하면서 향후 분양시장에서도 중대형 평형대 인기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네, 실제로 지금 중대형 평형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게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가족 수도 많지 않고 굳이 관리비를 많이 부담하면서 큰 평수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대형 평형 공급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그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워낙 이제 수요가 그래도 있는 반면에 공급이 많이 줄어 있고 특히 새 아파트에 중대형 평형수가 없다 보니 지금 아마 세종시의 3생활권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많이 몰려 있는 것도 대전에 중대형 평형 신축이 별로 없는 가운데 세종시 3생활권 쪽으로 중대형 평형수가 좀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들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인천 청약 열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등 비규제 지역 청약 열기 강남급 가점. 비규제 지역의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며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서울 강남 아파트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과 지방 비규제 지역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전국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평균 당첨 가점은 65점에 달했다. 단지 커트라인은 57점으로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A에서 나왔고 최고 가점 74점은 전용 59제곱미터 A에서 나왔다. 이 단지 당첨자의 청약 가점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는 커트라인 62점, 최고 가점 74점으로 평균 68점이었다. 또 지난 1월 분양한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는 최소 56점을 넘어야 당첨 가능권에 들어왔다.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은 비규제 지역에 위치해 중도금이 60%까지 대출이 나오는 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아 수요가 많이 몰렸다. 인천 1호선, 수도권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 역세권인데다가 GTX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에 비해 주택 소유, 재당첨 및 가구주 여부에 제한이 없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가능해 몰린다며 비규제 지역에서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 제한이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고 대출 규제가 덜한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 는 6억 원 이하 주택은 피할 수 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또 3억 원, 6억 원으로 차이가 있어서 좀 더 인기몰이의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전국 청약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곳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9곳 2,996가구 청약 6일 고양 덕은지구 접수. 분양 성수기가 시작되며 이번 주 고양 덕은지구를 포함해 충남, 대구 등 전국에서 3천여 가구가 1순위 청약을 받는다. 3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2,996가구의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6일 GS건설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일원의 DMC 리버파크 자이와 DMC 리버포레자이 2개 단지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이 일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맞닿은 입지로 서울 상암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리버파크 자이는 2,580만원, 리버포레자이는 2,630만원이다. 두 단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단 리버파크 자이 당첨자 발표일이 14일로 하루 빨라 이곳에 당첨될 경우 리버포레자이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7일 롯데건설은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폴의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이 단지 인근에는 GTX-C 노선 의정부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16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곳은 4일 사전 무순위 청약을 먼저 접수한다. 그리고 그 외에 대전 같은 경우는요. 청약 접수일 6일에 대전 가양동 고운 하이플러스 일반 분양 118세대 있고요. 또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 계룡시 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도 883세대 청약을 접수받습니다. 네, 지금 연휴로 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연휴 관계없이 주중 계속 영업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물건을 접수를 받으면 그 주변과 가능하면 그 내부까지 촬영을 하고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종종 사무실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전화를 주시고 약속을 잡고 오시면 만나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가끔 찾으시는 분 계신데 요 유튜브 영상 아래쪽으로 그 정보 부분 내려보면 저희 주소와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